자, 요거는 2021 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국어 32번 문제인데 뭐 비문학 문제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 적용되는 거긴 한데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어, 풀이, 그러니까 막혔을 때, 지금 막혀가지고 강의를 찍어달라고 한 거잖아. 막혔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공부할 때 분석하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오래 걸릴 거고 이 부분은 좀 짧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이걸 보면은 생각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거 2점, 짧은 보기, 그리고 A라는 범위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풀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면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보기를 읽고 이 지문을 읽었다고 칩시다. 좀 이따가 여기서 할 때 읽을 거예요. 읽었다고 치고 선지를 봤는데 선지에서 뭔 말을 하는지 대충 알 것 같고 여기서도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걸 대충 알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정확하게 딱 찝지를 못하겠어.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들어진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말은 맞지. 만들어진 말은 맞는데 없는 말을,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말, 이 문제의 구조, 논리 구조에 하에서 존재할 수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모든 선지는 일정 부분들을 조합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합이라는 게 뭐 A라는 부분, B라는 부분 또는 C라는 부분까지 조합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어떠한 부분, 뭐 A 부분이 될 수도 있고 B 부분이 될 수도 있고 C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부분은 반드시 지문에 언급이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이 지문에 언급된 것 중에 지문에 언급된 게 추론의 가능성을 언급한 게 아니라 그냥 지문에서 그대로 주어진 진리인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할 수 있는지만 확인을 했으면 사실 이 문제는 문제 풀 줄 몰라도 답을 찾을 수는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것부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선지에서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지식재산 창출 의혹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지문에 언급되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비중이 되게 높은 거예요. 지금 이 파란색 밑줄 친 게 지문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S국에서 특허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그리고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식재산 보호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거의 전부인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서 찾아보면 또 다릅니다. 자, 보시면은 유인 비용을 먼저 찾을 거예요. 유인 비용이 뭐예요? 전자로 발생한 손해인데 전자가 뭐예요?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해서 나오는 손해입니다. 그쵸? 유인 비용은 그냥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해서 나오는 손해예요. 이 손해가
크다고 생각이 된다면 당연히 지식재산의 보호를 세게 하고 싶겠죠. 요렇게. 그리고 2번, S국에서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재산 창출 의혹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고, 이거 그냥 이 이야기 똑같이 하는 겁니다. 지식재산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1번, 2번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거 물어본 겁니다. 당연히 범위가 이거밖에 없는데 똑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지. 자, 3번.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보호 수준을 좀 낮추겠죠. 보호 수준을 좀 낮추면 어떻게 돼요? 유인 비용이 조금 낮아지는 거죠.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해서 유인 비용이라는 손해가 커지니까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좀 높이면은 손해인 유인 비용은 좀 낮아지겠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접근 비용을 높였다 그랬죠. 유인 비용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답은 요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애들도 이런 식으로 판단해주면 되는데, 사실 이제 이 공부하고 분석하는 단계는 문제 푸는 단계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부하고 분석하는 게 무조건 완벽하게 돼야 문제가 완벽하게 풀린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문의 10%만 이해를 해도 문제를 푸는 놈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푸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여기에서 물어보는 걸 정확히 캐치해서 찾아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전반적인 국어 지문 독해 아니면 글 보는 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프리팁 가지고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실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시간 관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모든 문제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그냥 팁의 내용이지 실제로 내가 글이라는 것을 제대로 읽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 그건 기본적으로 높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이 A를 분석을 이제부터 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뭔가 시원하게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까지 보시려면은 지금부터 다시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 할 거고요. 다 밀게요. 자,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방향으로 들어갈 텐데, 보기랑 A를 먼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사실 눈으로도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살짝 어려워요. 전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눈으로, 그러니까 꼭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보면서 암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그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들어갈게요. 보기랑 A를. 보기 같은 경우에는 S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소득 밑줄을 칠까요, 그냥? S국은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주도적인 국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여기엔 딱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앞뒤에 나와 있든가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S국의 특허는 지식재산보호정책이랑 아주 밀접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거는 1, 2, 3번입니다. 1, 2, 3의 조건을 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문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을 읽어줄 거예요. 물어보는 게 뭐냐란다. 이제 여기서 썰을 푸는 게 뭐냐?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래요. 여기서부터 벌써 차이가 좀 나죠?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라고요. 자,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여기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지식재산 보호. 아래다가 정리를 좀 할까요?
문단 정리할 때 이제 제가 하는 것처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문단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문단 정리는 아주 짧게 이 긴 문단을 세부적인 내용 없이 커다란 키워드만으로 한 문장 안으로 요약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거의 판서예요. 분석하기 위한 판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틀렸을 때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 보호가 약할수록 이제부터 읽으면서 이해를 해주면서 정리를 해줄 텐데 지식 재산 보호가 약할수록 그리고 지식 재산 보호가 강할수록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에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된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내 지적 재산인데 딴 사람들이 마음대로 써버릴 수 있대. 그러면 누가 이걸 만들고 싶겠냐 이거죠. 그럼 당연히 이런 지식 재산, 지적 재산을 만들려는 이 시장에 생산자 시장에 사람들의 유인되지 않을 거 아니야. 유인을 못 느낄 거 아니야. 내가 저걸 해야겠다라는 유인을 못 느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 유인이 낮아져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손해가 발생해요. 어떤 손해가 발생해? 지식재산이 많이 안 만들어져서 생기는 모든 손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식의 진보가 정체된다. 뭐 이게 뭐 제일 큰 거겠죠.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개발하는데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뒤처지는 거죠. 그래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 유인 비용이라 그래요. 이 화살표 관계를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면에 지식재산 보호가 높아지면 이거는 좀 아래다가 할게요. 반면에 지식재산 보호가 너무 강해지게 되면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서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대요. 접근을 막아서 너무 보호하니까 이걸 쓸 수 있는 사람, 원래 좋은 지식은 그 지식에 대한 재산권을 그 사람한테 인정을 해주고, 만든 사람한테, 제공자한테 인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제공자에게 비용을 내고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건 너무 보호를 해버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못 쓰게 됐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접근을 못한다 그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접근 비용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낮아졌을 때 유인 비용과 높아졌을 때 접근 비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느냐? 당연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죠. 반면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식 재산 보호가 또 낮아질 경우 어떻게 돼요? 접근은 잘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접근 비용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 재산 보호를 또 높일 수 있겠죠? 이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 당연히 유인이 들어가야겠죠? 유인은 잘 되겠죠? 어떻게 돼요? 유인 비용은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높거나 낮을 때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변동을 하게 되는데, 이 둘의 합을 최소로 만드는 수준을 설정을 하는 게 아주 이상적인 거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에게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요 녀석을 생략하고 요 녀석을 생략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가지고 반대적인 것은 나와 있는 걸 이해하면 추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을 읽어보면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거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래프로 그려줄게요. 국민소득 수준 그리고 특허 보호 수준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써야 잘 보이겠죠? 아니다. 좀만 요렇게 그릴게요. 왼쪽에 공간이 좀 있어야 돼서. 국민 소득 그리고 특허 보호인데, 보시면은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 그리고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랑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칠 거예요. 요렇게 칠 건데, 뭐예요?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이 제일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가 있고, 그리고 일정 이상의 수준인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 나라들 간의 특허 보호 수준을 보자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좀 이따 그리고,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말은 뭐예요? 벗어난 애들이 더 낮다는 거죠. 벗어난 애들이 특허 보호 수준이 엄청 낮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왼쪽에 있을수록 낮은 거죠. 이 그래프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국민 소득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가 오히려 가장 낮은 소득 수준, 요 녀석들입니다. 얘네가 그들이 요 녀석들이잖아요. 얘네보다 낮은 사람들이, 요 국가가 오히려 특허 보호 수준이 얘네보다 조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어보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경향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 지점이 일정 이상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범위를 일정 이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향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특수한 경우 이 벗어난 이 수준까지는 이렇게 더 낮아져 버리게 된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또 일정하게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특허 보호가 높아진다는 말인데, 이 녀석들은 이 구간에서만큼은 국민소득이, 이러한 구간에서만큼은 국민소득이 높아지는데 특허 보호가 낮아지는 특수한 경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오르면 당연히 보호도 올라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을, 이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뭐 어떻다?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라고 하죠. 이 시사하는 이게 뭐죠? 국가들은 누구의 명령을, 일괄적인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디 보자.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네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을, 이 두 비용의 합을 최소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어서 이렇게 한 거일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기와 지문의 보기 분석은 사실 안 한 거죠. 여기가 바로 S국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말했던 거랑 똑같이 이제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 이 분석을 문제 풀기 위해서 할 필요는 있었냐 없었냐? 근데 사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어렵죠. 이게 정말 베스트인데 이걸 보면서 시간 들여서 정리를 안 해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기서 나오는 이 지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인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완벽히 시간 안에 뭐 이해하고 푸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완벽하게 하고 풀어야만 하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풀이는 제가 맨 처음에 해드렸던 그 방법대로 다시 해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